아버지,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큰딸 수진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68세의 박민수는 작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바쁘지. 괜찮아. 애들 학원 일정이 꼬여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뚜뚜뚜. 통화 종료음이 텅 빈 아파트에 울렸다. 민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탁자 위를 바라봤다. 어제부터 준비한 갈비찜이 랩에 쌓여 있었다. 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주말을 맞아 활기찼다. 가족들과 손잡고 나들이 가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수다 떠는 노인들. 민수만 유일하게 혼자였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후 끊겼다. 문자를 보냈다. 재민아, 아빠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구나. 답장은 3시간 후에 왔다.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까?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 사진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다. 민수의 인생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다. 26에 결혼해서 아내 은희를 만났다. 성실하고 착한 남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실제로 그랬다. 민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았고 밤 10시에 퇴근했다. 주말도 없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몸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 수진이 학원비 내야 하잖아. 그래도 나 튼튼해. 걱정 마. 수진이가 태어나고 3년 후 아들 재민이가 태어났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다. 아빠, 친구들은 다 과외 받는데 나만 안 받아. 수진의 말에 민수는 야간 대리운전을 추가로 시작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도 괜찮았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더 좋았다. 아빠, 나도 컴퓨터 학원 다니고 싶어. 재민의 말에 민수는 주말 택시 운행을 더 늘렸다. 여보, 당신 건강이 정말 걱정돼요. 괜찮아. 아이들 잘 키우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40에 디스크가 왔다. 45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50에는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도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수진이가 대학에 갔다. 좋은 대학이었다. 민수는 자랑스러웠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졌지만 행복했다.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유학? 요즘은 유학 안 가면 취업 힘들대. 다들 유학 가. 민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은희가 말렸지만 고집을 부렸다. 딸 인생이 걸린 문제야. 수지는 호주로 떠났다. 1년에 한 번 전화가 왔다.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민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 중견기업에 들어갔다. 민수는 또 한 번 뿌듯했다. 아빠, 나 결혼해. 그래? 좋은 사람이냐? 응. 근데 전세금이 좀 필요해. 민수는 남은 퇴직금과 추가 대출로 재민에게 전세금을 마련해줬다. 아빠,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아내 은희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민수는 홀로 남았다. 장례식에 수진과 재민이 왔다. 오랜만에 본 자식들이었다.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다. 민수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자식들에게 돈을 다 쓴 탓에 국민연금이 전부였다. 한 달에 50만 원. 아버지 수진이에요. 죄송한데 이번에 애가 영어 캠프를 가야 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빠, 재민이야.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민수는 쥐어짜듯 돈을 모아 보냈다. 자식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았다. 나중에 갚을게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어느 날 민수는 병원에 갔다. 몸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췌장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치료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분들께 알리셔야 혼자 살아요. 병원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통장을 정리했다. 남은 돈은 280만 원. 월세를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짓 남았다. 이 돈으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써볼까? 민수는 생전 처음으로 여행을 검색했다. 가고 싶었던 곳들, 먹고 싶었던 음식들, 하고 싶었던 일들. 40년 넘게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30년 전에 쓴 버킷리스트였다. 제주도 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 바다에서 수영, 좋은 옷 사입기. 목록을 보던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전부 자식들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었다. 이제라도 민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민수는 기차표를 끊었다. 부산행.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68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부산에 도착해서 회를 먹었다. 비싸다고 늘 망설였던 음식이었다. 입에서 살살 녹았다. 눈물이 났다. 왜 진작 먹어보지 않았을까?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바다에 발을 담갔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민이었다. 아빠, 어디세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부산에 있어. 부산? 왜요? 여행 왔어. 여행요? 아빠가? 돈은 있어서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내 돈이야. 네. 아빠,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걱정 마. 나 알아서 해. 민수는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이 들 줄 알았는데 상쾌했다. 부산에서 돌아온 민수는 버킷리스트를 다시 꺼냈다.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강남의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를 찾았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가격표를 보니 스테이크 한 접시가 9만 원이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민수는 들어가서 주문했다. 미디엄으로 구운 등심 스테이크가 나왔다. 한 입 베어 물자 육즙이 입안에 퍼졌다. 이런 맛이구나. 옆 테이블에는 가족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고기를 잘라주고 있었다. 민수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한 번쯤 이렇게 해줄걸?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팝콘과 콜라를 사서. 화면이 어찌나 크던지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던지.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한 가족이 보였다. 아버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다음에 또 오자. 민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는 단 한 번도
후회가 밀려왔다. 민수의 변화는 곧 자식들에게 알려졌다. 오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수진이 재민에게 전화했다. 뭐가 이상한데? 카드 사용 내역 봤는데 여행도 가고 비싼 식당도 가고 아버지답지 않게. 진짜? 혹시 누가 아버지 꼬드기는 거 아닐까? 보이스피싱이나? 재민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내가 확인해 볼게. 재민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몇 달 만이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살아. 카드 사용 내역 봤는데 돈 많이 쓰시던데요? 혹시 사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웃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사기야? 그래도 아빠, 너무 갑자기 변하시잖아요. 응, 이제 좀 쓰려고. 하지만 나중에 아프시거나 하면 돈 필요하잖아요. 민수의 웃음이 사라졌다. 나 이미 아파. 네, 췌장암이야. 1년 정도 남았대.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그게 무슨... 걱정 마. 치료 안 받을 거야. 왜요? 치료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살아서 뭐해? 혼자 병실에서 고통받다가 죽는 거? 차라리 이렇게. 민수는 말을 멈췄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처음으로.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에 왔다. 혼자 마셨다. 쓰고 맵고 목이 탔다. 하지만 계속 마셔다.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다. 나는 뭐였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나를 희생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았다. 그런데 남은 게 뭐가 있나?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했다. 손주들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내가 바보였구나. 민수는 소주잔을 바닥에 내려놨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진아, 재민아, 아빠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놀라지 마라. 그냥 내 선택이야.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후회는 없어.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마지막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도 꿈이 있었어. 68년을 참고 살았어. 이제 마지막 몇 달만은 나답게 살고 싶어. 너희가 아빠를 기억할 때 돈만 주는 ATM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가. 민수는 편지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진짜 여행이 시작됐다. 제주도에 갔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바람이 차창을 때렸다. 한라산에 올랐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민수는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살아있다는 느낌. 진짜 내 인생을 사는 느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수는 매일 무언가를 했다. 미술관에 갔다.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했다. 클래식 공연을 봤다. 음악이 심장을 울렸다.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폭신한 침대, 깨끗한 시트, 혼자만의 공간. 하나씩 이룰 때마다 민수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문을 연 민수를 보고 수진은 놀랐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다고. 말해서 뭐해? 너희도 바쁜데. 아버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너무 못됐죠. 아버지한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우리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근데 나는.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했어요.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 민수는 딸을 안아줬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버지, 이제라도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가끔 와서 같이 밥 먹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재민도 찾아왔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손주들이에요. 민수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민수에게 달려왔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가 만든 갈비찜과 김치찌개. 와, 할아버지 음식 진짜 맛있다. 그치? 할아버지가 요리 잘하시지.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풍경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아버지. 재민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평생 우릴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재민아. 민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게 아빠의 행복이야. 아버지. 다만 앞으로는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그것만 해줘.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핸드폰에 저장해뒀던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지웠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를 썼다. 수진아, 재민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거더라. 아빠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사랑이었어. 진짜 사랑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더라. 아빠의 마지막 선택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진짜로 함께 하는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아빠는 나를 사랑하면서 너희도 사랑할 거야. 그게 아빠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야. 사랑한다, 아빠가. 민수는 메시지를 저장하고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민수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알겠어. 진짜 행복이 뭔지.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당신. 이제 행복하세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식들과 진짜로 함께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착하게만 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떠남이 아니라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남자. 마지막에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던 남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은 남자. 박민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착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슬픈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을 선택하는 용기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